자, 미분계수로 들어가죠? 들어가요. 어? 들어가요. 나와요. 그럼 미분계수로 나갑시다. 신기하다. 들어갔다 나는 거 계속 같아. 그러네. 진짜 들어간다 나간다 똑같네. 자,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극한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극한이라는 걸 배운 이유가 미분을 하기 위해서거든. 일단은 처음에 배울 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는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오늘 내로요. 그래서 오늘 미분계수 쭉 나가고 오늘 친구 어디까지 나가나요? 미분계수요. 미분계수 어디까지? 여기가 몇 페이지냐 이거? 109페이지까지요. 104페이지. 109페이지까지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죠. 야, 평균이거든. 그리고 변화야. 그리고 율은 뭘까? 비율이지. 평균적으로 변하는 그 비율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밝아졌다. 여기가 밝은 게 문제야.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평균적으로 변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전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 놀랍게도. 기억나요. 뭔가 평균적으로 변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개념이었을까? 어디에서 뭔가를 배운 적이 있어. 당연하죠. 비슷한 거를 배운 적이 있다고. 그걸 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변하는 그 비율. 뭐라고?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네. 왜지? 기억이 나요. 꿈에서 배웠니? 안 배웠어요? 혹시라도 뭐 떠오르는 그냥 막 불러봐봐. 그게 평균적으로 변하는 그 비율. 기울기? 기울기야. 야, 리오. 얘는 기울기입니다. 평균적으로 그 변하는 비율인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미적분 1이니까 미적분 1에 맞게끔 조금 있어 보이게 적어보자.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fx에서 x는 a부터 해서 x는 b까지 변하는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자, 얘 한번 해석해보자. b 빼기 a라고 하는 거 x 값의 차이다, 그지? 얘는 x 변화율이라고 하겠네. x 변화율이야. 자, 그 다음에 분자 자리 봐봐. 얘는 f 자리에다가 어떤 값을 넣은 거잖아, 그지? 그럼 함수 값이지. 함수 값, fx 값, y 값 다 똑같잖아. 즉 y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율이 아닌데 변화량, 미안, 변화량이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다. 즉 기울기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위즈파크에서 나는 천둥소리야. 이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그 정도야. 자, 그래서 얘를 나타낼 텐데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한글로 변화량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얘를 델타 x라고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세모, 얘를 델타라고 있고요. 얘는 변화량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x 변화량이라고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세모라고 읽지 말아주세요. 좀 없어 보이거든요. 다음 얘는 델타 y라고 적겠지. 그래서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다 라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수에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만 얘 왜 안 오나요? 문제 오늘 여행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래? 아니. 말이에요. 아, 뭐야? 은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맞습니다. 문제가 너무 걱정하시면 안 돼요. 자, 은재가 전화 받으면 어디냐고 물어봐. 아, 제가요? 왜, 걱정된다며. 걱정된다며. 아니었어? 근데 리뷰 때문에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일단 전화를 안 받으시. 받았는데 끊어버렸다. 잘 선생님 진짜 쌤이 화난 줄 아는 거예요. 선생님 완전 화나신다거나. 받았는데, 네, 은재야, 어디세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조금 늦는데요. 쌤한테 이유가 있어요, 쌤. 다이어가 있었던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애가 평균 변화율인데 얘를 함수에서 한번 쳐다보자고. 자, 간단한 함수야. 이차함수가 있다고 치잖아. 여기에 a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 fa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b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 b라고 하는 점은 b, f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a라고 하는 위치에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b까지 갈 때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변화를 가지면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게 기울기라고 하는 의미거든. 자, 두 개의 점만 봐봐. 두 개의 점만.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하고 두 개만 보는 거야. 자, 총 변화가 있는데 x가 증가함에 있어서 똑같은 변화를 가지게끔 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얘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 그래프거든.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이제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분계수를 보도록 할 텐데 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순간 변화율이다. 자, 앞에서 평균 변화율은 평균적으로 변하는 그 비율을 봤다면은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순간마다 변하는 그 비율을 보겠다라는 거거든. 잘 봐봐. 정의부터 들어갈 거야. 정의부터 들어갈 텐데 얘 평균 변화율 잘 지금 머릿속에다 딱 고정. 잘 봐.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 b-fa 이렇게 적어주는 게 미분계수입니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애가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근데 리미트라고 하는 애가 붙으면서 얘는 순간적인 변화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b라고 하는 이 점, x좌표가 점점 a라고 하는 이 점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여기 있는 점을 하나씩 좀 당겨볼게. 여기 있는 b점을 여기로 당겼어. 그때 이만큼의 변화율이 있다는 거야. 자, 좀 더 당겨. 점점 당겨. 여기 점까지 왔다고 쳐. 그러면은 얘 두 개를 이은 이 기울기가 변하고 있는 그 양이라고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변한 그 양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야. 자, 리미트 b가 a로 간다. 즉, 얘 바로 옆에 찍히는 거야. 그럼 그 두 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있는 이 점, 리미트 b가 a로 가면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만들어진 거야. 즉, 얘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다. 리미트라고 하는 애가 붙으면서 단 하나의 점에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그 비율을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가 보도록 하자. 여기가 성적에 대한 선이라고 해보자. 자, 이거는 성민이가 1학년 때 받았던 성적이래요.
얘는 3학년 때 받은 성적이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의 변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에 1학년 때 성적을 받았는데 2학년 때 성적이 여기야. 점점 하락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2학년을 찍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이제 점점 증가하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랑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책에 한 번씩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A부터 해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체크 한번 해줄까? 델타 X분의 델타 Y 그 다음에 B-A분의 FB-FA 여기도 한번 체크.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잖아, 그지? 자, 잘 봐봐. 여기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 이 B라고 하는 애가 A부터 해서 X 변화량만큼을 더한 애야.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적어줄 수가 있냐? A 더하기 델타 X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X 값들을 봤을 때 이만큼의 차이가 델타 X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B 대신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 얘는 또 똑같아지는 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그 뒷장 미분계수로 넘어갑시다. 그 뒤에 90페이지 보면은 미분계수가 나옵니다. 자, 미분계수에도 체크 한번 해볼게. 자, 미분계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F'이라고 읽어요. 얘를 F에다가 점을 찍어 놓은 F'이라고 읽고요. 우리가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 그러면 F'A라고 읽어줍니다. A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다시 얘가 프라임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F'입니다. F'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다시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일제장자야. 그 대시라고 하니? 선을 대시라고 읽거든? 근데 일본 애들이 얘를 대시라고 읽으면서 F'가 된 거야. 근데 얘는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얘는 정확하게 정의는 얘가 되는데요. 우리가 순간 변화율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에 대한 표현을 봤잖아요. 얘랑 얘. 얘를 다 사용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표현들이에요. 리미트 델타로 나타냈을 때 이 델타 X가 0으로 갑니다. 이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은 얘로 나타냈죠. 다음 또 똑같은 게 델타 X를 이용해서 나타낸 리미트 델타 X, 즉 X 변화량이 0으로 향하고 거의 없을 때,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거지. 그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4가지의 표현이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다. 하나, 둘, 셋, 4개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은 이거 2개거든요.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이거 2개가 개념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계속해서 계산이거든. 자, 이번 단원만 잘 견디시면요. 이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근데 이번 단원은 참고 견뎌야 돼요. 계산이 개 복잡할 거거든요. 짜증 날 거예요. 근데 견디셔야 됩니다. 연습은 충분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게 되면요.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모양이 나타내져 있습니다. 봐봐요. 얘는 계산에 관련된 거고요. 극한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리미트. 지금 네모라고 하는 이 모양이 0으로 가고 있대. 그리고 지금 함수 파트에 들어갈 이 모양 자체가 네모분의 F A 플러스 네모 플러스 마이너스 F
A 라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F'A라고 하는 A에서 미분계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야. 방금 개념할 때 봤었던 거거든. 이 네모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위치만 나타내는 거야. 위치적으로 여기에 있는 애, 여기에 있는 애가 같다면은 F'A를 나타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 뿐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게 이 모양이 있었죠. 여기에 들어갈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그죠? 그래서 이 모양들이 다 똑같을 때 F'A라고 의미를 한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예시를 들어줄게. 리미트 뭐라고 나타낼까? 얘도 똑같이 델타 x라고 할게요.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2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나타내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있는 이 분모 자리는요, 앞에 있는 괄호 있는 거 값 빼기 뒤에 괄호 값을 한 개 분모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F'A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 봐봐. A 더하기 2 델타 X야. 뒤에 있는 애는 A야. 두 개 빼면 얼마야? 꼬꼬야. 두 개 빼면 얼마야? 맞습니다. 뭐, 어? 니 졸리다. 여기가 몇이에요? 아니, 여기 안에 있는 값에서 여기 뒤에 값을 빼면 얼마가 되냐고. 아, 이 세로가 X. 내가 앞에서 그렇게, 내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거를, 세모라고 하지 말라니까, 없어 보인다니까. 델타야. 맞습니다. 세모라고 읽으면 안 돼. 아, 했어? 저걸 알려줬다고? 아니야. 자,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서 이 델타 x라고 하는 애가 분모로 들어가야지만 걔가 F'A라고 하는 애가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분모에 가지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델타 x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리미트부터 해서 여기 있는 함수까지 적혀있는 이만큼이 어떤 거? F'A, 즉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계산값은 2 곱하기 F'A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극한에 대한 문제를 아직 답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한에 대한 개념은 계산을 이런 모양으로 맞춰서 계산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계산은요. 리미트 네모가 세모로 갈 때 네모 빼기 세모 F 네모 빼기 F 세모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지금 네모라고 하는 애가 세모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모라고 하는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궁금한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F' 세모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자리를 나타낼 것 뿐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네모라고 하는 거, 그게 여기 앞에 들어가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이 세모라고 하는 애는요, 여기에 뒤에 들어가는 X자리예요. 자, 근데 분모 한번 보면은 앞에 있는 이 괄호의 네모에서 뒤에 들어가 있는 이 괄호인 세모라고 하는 거를 뺐죠. 즉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이 X 변화량이 0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앞에서 봤었던 개념이랑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에요. 자, 얘도 동일하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모양이 분모로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시나 이 예시나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문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93페이지로 갈게요. 근데 93페이지로 가기 전에 은재가 왔으니까 처음부터 해서 다시 한번 여기 리마인드 다시 한 번만 하고 천천히 갑시다. 맞습니다. 자, 은재야. 같이 한번 쭉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극한을 배우고 나서 이제 미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이고 그 첫 번째 단계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 X라고 하는 애가 A부터 해서 B까지 변할 때 그 평균적인 변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B-A분의 FB-FA라고 하는 애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애는 결국 X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얘는 Y 변화량이 되는 건데 X 변화량을 세모 X가 아니에요, 절대. 세모 X면은 초딩도 아니고 이거 없어 보여요. 하지 마시고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 X예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다. 쌤, 근데 저거 그 데이터 약분하면 X분의 Yn이에요. 델타는 그냥 변화량, 이 변화를 나타내는 다 그 기혈뿐이야. 그냥 약분되고 자시고가 아니고. 그러면은 좋은 생각이 났다. 밖에 차 많이 다니지. 그치? 그럼 차 하나 가지고 와서 예진이를 약분시키면 그냥 너는 예진이 되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거라고. 자, 어쨌든, 자, 얘 보시면은, 얘가 X에 대한 변화량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애를 A에서 델타 X, 즉 X 변화만큼 바뀐 겁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를 B자리에다가 다 대입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B자리에 다 대입하면 이 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평균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엔 미분계수야. 미분계수는 그 순간에서의 변화하는 거를 보고 싶다. 그 순간적인 변화는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 표현은 F'이야 얘는. 알겠지? F-가 아니고 F'으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F-라고 하는 거는 일제히 잔재라서요. 저 이상해. 뭐 하는 거야 저건 좀. F'A라고 읽습니다. 즉 A라고 하는 거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미분계수라고도 하는 거고 다 똑같은 말인 거야. 다음,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걔네들을 하나씩 다 대입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거의 안 써 얘는. 다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적는 거.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미분계수다 라는 거고요. 계산입니다. 미분계수에 대한 계산은 FA 더하기 네모 빼기 FA, 그 다음에 분모의 네모. 앞에 있는 이 괄호에서 뒤에 있는 이 괄호를 빼준 게 분모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괄호, 뒤에 괄호, 빼기. 그래야 X 변화량이 나오니까. 그 다음, 예시를 보게 되면은 A 더하기 2델타 X가 있었다고 치자. 여기가 FA라고 치자. 그럼 분모에는 여기 괄호에서 이 괄호를 뺀 2델타 X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해주고 정의로 만든 다음에 얘를 F'A라고 하는 걸로 계산. 그리고 여기에서 2를 곱해서 구하고자 하는 애가 이 F'A다 라는 거. 알겠지? 이게 미분계수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시죠. 93페이지 보게 되면은 미분계수에 대한 기하적 의미가 나오죠? 그죠? 자, 거기 위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체크하시면 되겠다. 상자의 제일 마지막 줄에 접선의 기울기 체크.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시게 되면요. 공수 원할 때 굉장히 유리한 이유가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이 있거든요. 그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을 통해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복잡한 식을 거쳐서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넘겨가지고 판별식은 0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94번 보시게 되면 9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다가도 체크.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 글자들에만 체크.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제 뒷장입니다. 5번이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자, 우리 연속 조건이 있었다, 그지? 누가 말해볼까? 꼬꼬야. 자, 연속 조건은 어떤 게 있었어? 불연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와우. 맞지 않아요? 유찬이가 한번 해보자. 다산 2학년의 명예로 그제 연속. 그치. 그치.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 같은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다음 남은 거 하나? 다산 큰 값이랑 어, 값이. 겹봐. 같다. 그 세 개가 다 만족될 때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연속이 없다 이러지 말고요. 알겠죠? 대답하면 틀려요. 내가 먹어야겠다. 당연히 틀리죠. 불연속이. 그럼 불연속은 뭔데? 연속. 불연속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모두 다 연속이지는 않아. 오. 쩐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냥 바로 대표이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성. 이거야 크리지 열심히. 미안해요. 94페이지 다시 한 번만. 94페이지 한 번만. 94페이지 한 번만. 거기 중간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요. 그 94페이지 글 쭉 적혀 있는데 따라서 보여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상자 밑에 세 번째 줄, 따라서 하고 나와 있는 거 거기다가 체크.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체크.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체크. 그리고 거기 밑에, 바로 밑에 색칠되어 있는 거 보세요. 우미분 계수는 좌미분 계수라고 나와 있는 거에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는 뭐냐면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간다고 해봅시다. 이때 x-a분의 fx-fa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A 기준으로 해서 X가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일까 좌일까? 꼬꼬야. 알았어, 안 할게. 꼬꼬한테 이제 조금 이따가 시킬게. 네? 이제 X가 A 플러스에서 오고 있대. 얘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왼쪽에서 오는 거야? 오른쪽이면 한자는 뭐라고 했지? 우라서 우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A 마이너스면은 6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지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체크 좀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이제 1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부 다 평균변을 미분 계수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평균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네요.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계산을 하는 거야. 자, x 변화량부터 생각해보자. x 변화량은 얼마야? 얼만큼 x가 더 바뀌었을까? 얘들아, 자, 밖에 비 온다고 좀 우울하잖아요, 그죠? 구름이 있어요. 비 안 와요. 예진아,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는 거랍니다. 그 시험 자, 얘들아, 봐봐요. 마이너스 3에서 1로 바뀌었대요. 그럼 x가 얼만큼 바뀐 걸까요? 와우, 그렇죠.
브라보! 지금 유찬이가 한심하게 보고 있어, 지금. 네. 되게 한심하게 보고 있다고. 아니 진짜 구름 있으면 비가 오는 거야? 아니 그래서 야, 비가 오는데 구름이 없냐? 아니 햇빛도 있어. 자, 봐봐. 그래서 x 변화량은 4라고 하는 애야. 자, y 변화량을 한번 생각해보자. f-3 빼기 1일까? f1 빼기 f-3일까? 적어줄게. f1 빼기 f-3일까? 아니면은 f-3 빼기 f1일까? 뭘까요? 둘 중에서 뭐가 맞는 걸까요? 감자야. 앞에 거가 맞겠죠? 오. 너네 기울기 다 계산했었잖아요. 그치? 기울기 계산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f1 빼기 f-3이라고 하는 애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1 대입합시다. 계산하면 6이죠.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얘랑 얘랑 사라지니까 2라고 계산이 돼요. 두 개 빼면은 4라서 1이라고 하는 애가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게 구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6이랑 1,2 얘네들이, 아니 1,6이랑 마이너스 3,2 얘네들에 대해서 쭉 점들을 잇게 되면 기울기가 1인 녀석이 등장합니다. 그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헷갈리거든요, 이거. 미분계수하고 평균 변화율이랑. 자, 평균 변화율에는 리미트가 안 붙는다. 알겠지? 문제에서 이런 거 함정으로 내는 게 굉장히 많아. 문제 풀 때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앞에다가 리미트 붙여버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리미트 붙여버리면서 틀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x는 a라고 하는 거에서 미분계수가요. 첫 번째 거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랑 같대요. 즉 a라고 하는 거에서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잘 생각 한번 해볼게. 우리는 a라고 하는 점에서 궁금한 거야. 순간적인 변화량이. 그러면 극한의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로 그대로 들고 가는 겁니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 변화량은 델타 x가 되는 거고 y 변화량은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하는 애가 순간 변화율이야. 자, 얘는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야. 자, 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애 봐봐. fx라고 하는 거에다가 x 자리에 a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하세요. 그 말이지? 다 대입해야 돼. 그래서 지금 단원은 참고 견디고 풀어야 돼요. 이번 단원이 끝나면은 얘 계산하는데 1초면 충분합니다. 리얼로요. 자, 대입해봅시다. 참고로 나도 이 단원 제일 싫어해요. 이 계산하다가 틀리거든요. 잘 봐주셔야 돼. 분자 앞에 거부터 제곱합니다. a 제곱 플러스 2 델타 xa 플러스 델타 x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 델타 x 더하기 2. 이제 하나 푼 거야. 이제 하나 푼 거야. 이제 앞에 거 하나 푼 거야. 다음 뒤에 거 풀 거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x 아니지 3a 플러스 2. 자, 얘가 되는 거거든. 얘가 분자야. 그리고 나서는 분모 자리에는 델타 x가 들어가요. 앞에 리미트도 그대로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자, 분자 계산합시다. 사라지고요. 사라집니다. 다음 3a도 사라져요. 그 다음 2도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 잠깐 쳐다볼까요? 여기에 2 델타 x a 남아있고요. 델타 x제곱 남아있고요. 3 델타 x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델타 x가 남아있네요. 약분 가능하죠. 극한이니까. 그러면 얘 약분 계산되면 결국에 얘를 정리한 그 결과는 2a 남아있다, 그지? 다음 여기에는 델타 x 남아있는데 델타 x가 지금 극한이 취해져 있어. 0으로 간대. 얘는 그냥 0이지 그럼. 그 다음 여기에 남아있는 3을 계산한 게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라고 하는 애가 돼야 된대.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값은 얼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즉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라고 하는 애가 1이라는 거야. 자, 얘를 기하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를 한번 쳐다볼게. 지금 제 있잖아. 이참수지, fx. fx가 이참수야. 근이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거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고 주어졌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알겠니? 자, 근데 내가 이것만 보고 잠깐 쉴 거거든? 잠깐만. 마이너스 1에서 있잖아.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한번 세워볼게. 우리가 공수2 때 직방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기울기가 m인 직선,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m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그 다음 얘가 접하는 그때 기울기를 찾아낼 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거거든. 제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하고 mx 플러스 m이라고 하는 애하고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푼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적는 게 공수2 때 배웠던 거잖아. 나 정리 한번 해볼게. x제곱 더하기 3-mx 플러스 2-m은 0이다 라는 식이 되고 얘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3-m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m이라고 하는 애를 계산할 겁니다. 자, 전부 다 전개.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4m이니까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9 빼기 8이라서 플러스 1.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 나왔네. m 값 얼마? 1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를 찾았죠. 그래서 미분에 대한 게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야. 2번 단원이 끝나면은 내가 장담한다니까 제 1초는 솔직히 무리인 것 같고 5초 안에 이 얘기 나와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는 방법이야. 굉장히 쉽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예제들 쭉 보도록 합시다. 자, 대표예제 2번입니다. 자, 대표예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분모에 분자에 h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갔잖아, 그지? 자,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는 애들을 적어봤었잖아. 방금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식이 길어지면서 델타 x들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너무 더러워진 거야. 그래서 델타 x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h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서 깔끔하게 그냥 간소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f'a라고 하는 애가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f'a라고 하는 애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각각들에 대한 값을 계산하라라는 게 대표예제 2번 문제입니다. 자, f'a라고 하는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 자체가 어떻게 내려졌었냐? 분모 자리에는 여기 앞에 들어가는 녀석 빼기 뒤에 들어가는 녀석이 분모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이 앞에 값에서 뒤에 값을 빼요. 그러면 3h잖아. 분모 자리에 3h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3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3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만큼이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a라고 하는 애가 된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3f'a라고 하는 애고 f'a라고 하는 애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3이 된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겁니다. 자, 얘도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녀석이 괄호 안에 있는 이 x값에서 뒤에 있는 애 x값 빼면은 h 제곱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h만 있으니까 우리가 h를 하나 곱해주겠네. 자, 다음 여기 앞에 있는 애는 그럼
F'A라고 하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들어왔네. 그래서 계산 결과가 F'A 곱하기 H인데 지금 H가 0으로 가고 있잖아. 1 곱하기 0이 돼버렸네? 0이 된다는 거네.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 간단하죠? 다음, 마지막 거. 자, 앞에 있는 녀석에서 뒤에 있는 녀석의 X값들을 빼요. 그러면 F'A라고 하는 애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어떤 애가 있어야 될까? 앞에서 뒤에 거 빼면은 5H가 있어야 되네. 그래서 여기다 5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5를 곱해줘요. 앞에 있는 이만큼이 미분계수 F'A. 따라서 5F'A가 되니까 계산 결과는 5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게 미분계수에 대한 계산을 하는 방법이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표 이제 3번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식이 좀 더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먼저 F1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다. F1이라고 하는 건 3이다. 다음 F'1이라고 하는 게 있다. 얘는 2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분모는 x세제곱 빼기 1. 다음 분자는 fx 빼기 f1.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값을 계산을 할 거야. 자,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다. 지금 분자를 봤더니 f1 빼기 f1, 즉 0이네. 분모도 0이네. 그러면 미분 계수의 정의를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봐봐. 얘 x.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이지. 그럼 분모 자리에 뭐가 있어야 미분 계수의 정의에 부합하니? x 빼기 1이 돼야 된다고. 앞에 있는 괄호 빼기 뒤에 있는 괄호라고. 그래서 x 빼기 1이 분모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미분 계수의 정의에 들어간다. 여기에 있는 x세제곱 빼기 1 봐봐. 얘는 인수분해 돼서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얘만 따와서 얘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로 바뀐다라는 거야. 다시 적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분의 fx 마이너스 f1 이렇게 적고 뒤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같은 식이겠죠. 자, 앞에 있는 애 요만큼이 f 프라임 1이 되겠다.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점에서 궁금하니까.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1이 될 거야. 다음 여기 있는 값은 x에다가 1 대입하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곱하기 3분의 1이 된다.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애가 2였잖아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이때 분모는 x분의 1이고요. 아니 x-1이고요. 분자는 fx 세제곱 빼기 f 빼기 3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얘 봐봐. 지금 x가 1 대입하지. 그지? 이거 잘 봐야 된다. 이 문제를. x 자리에다 1 대입하니까 분모 0이 됐지. 그 다음 얘 봐봐. f1이잖아. f1 빼기 3이야. f1이라고 하는 건 3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겠네. 극한값 계산할 때 약분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우리가 f1이라고 하는 값으로 대입하게 된다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지 않니?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꿔주는 거야.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게끔 하나의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말이 안 나와. 미분계수의 정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x세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분모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세제곱 빼기 1로 만들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분자 분모에다가 다 곱해줄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가 x세제곱 빼기 1이 되니까 얘는 미분법의 미분계수의 정의에 부합하네. 그러면은 이 결과가 결국에는 f'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곱하기 여기다 1 다 대입하면 3이 되겠네. 그러면 이때 f'1이라고 하는 거는 2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계산하면 6이 된다고요. 고3들이 제일 못하는, 고2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문제예요. 극한값 계산할 때, 미분계수를 계산할 때 제일 안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잘 봐야 된다. 다음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것도 복잡해요. 얘도 못해요. 그냥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얘네 두 개를 진짜 못하거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모 봅시다. x-1이고요. 분자 봅시다. x, f1 빼기 이기네. f, x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은 계산을 할 거냐? 일단 x에다가 1 대입해보자. 그러면 얘는 0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대입해봐. 1, 그 다음에 여기도 1. f1 빼기 f1이 되니까 0이 돼버리잖아. 0분의 0꼴이 된다고. 얘를 잘 약분시켜서 어떤 계산 결과로 도출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계산 들어갈 거거든요. x라고 하는 애는 얘 밖에 붙어 있는 거야. 얘가 x가 밖에 붙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fx, 얘는 어떤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이럴 때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잘 봐봐. 일단 계산을 할 때 있잖아, 얘들아. fx라고 하는 애가 분자에 들어가 있으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떠올려야 돼. 그러면 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x 빼기 1이 있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f1이라고 하는 애를 더해주면은 앞에 마이너스로 묶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부호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fx 마이너스 f1로 바꿔줍니다. 그럼 우리가 플러스 f1을 한결가지. 그러면 마이너스 f1도 분자에다가 하나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xf1 적어줄게. 빼기 f1 이렇게 식을 변형시킬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는 분모 자리에는 x-1이 있어. 자, 다음. 여기에서 f1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내면은 x-1 나오지. 그러면서 얘랑 약분되겠네. 즉 f1이라고 하는 애가 요만큼이 묶여져서 f1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했네. 다음.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 요만큼은요.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거든. 요만큼을 미분계수의 정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f'1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애는 3, f'1이라고 하는 애는 2야. 3 빼기 2가 되면서 1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분자가 0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은 약분시킬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fx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싹 하면은 깔끔하게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얘를 제일 못해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짜잔! 대표예제 4번입니다. 자, 대표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외워두기만 하면은 그냥 풀리는 문제라서 일단 정의대로 한번 가줄게요. 지금 대표예제 4번 보시게 되면은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가 주어졌는데 얘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때 F'0이라고 하는 애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1이라고 하는 애,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문제는 외우라고 했죠. 얘는 딱 이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양변 x랑 y에다가 똑같은 숫자인 0이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 볼게. 이게 스텝 1. 첫 번째 단계인 거야. 얘는 딱 정해져 있는 풀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줄게요. 먼저 x랑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2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여기 있는 애 하나하나 없어지게 될 테니까 이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F0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거를 하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스텝 2. 두 번째는요, y는 h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미분계수 정의로 만드는 겁니다. 미분계수 정의로 만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식부터 먼저 한번 바꿔볼게요. y 자리에다가 h라고 하는 애를 대입합니다. 참고로 이 h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델타 x예요. 정체는. 알겠지? x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야. 얘는 fx 더하기 fh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이야. 오케이? 자, 이때 fx라고 하는 애를 왼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fx 플러스 h 빼기 fx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 만들 거야. 미분 계수의 정의로 다가가고 있는 중인 거야. 다음, 얘는 fh 더하기 2야. 아직까지는 이렇게 적어 놓을 거야. 자,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에 맞게끔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모에 뭐가 필요해? h 필요하지. 그래서 양변을 h로 나눌 거야. 알겠니? 그러면 다시 한번 fx 플러스 h 빼기 fx 여기에다가 h로 나누고요. 얘가 fh 플러스인데 h로 나눠졌어. 됐어? 자, 근데 여기는 이 2라고 하는 애 있잖아. 이 2라고 하는 애는 얘를 이용을 할 거야. 숫자 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f0이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 2 대신에 마이너스 f0이라고 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h 빼기 0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로 들어가는 거잖아. 얘도 미분계수의 정의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텝 3. 리미트 h라고 하는 게 0으로 간다. 얘를 극한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 극한취하기. 다시 한 번씩을 적어줄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이때 좌변에 있는 거는 fx 플러스 h 빼기 fx 분모는 h. 다음 우변에 있는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이때 fh 빼기 f0 그 다음에 여기에는 h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는 결국 뭘로 바뀌냐? h라고 하는 애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fx 빼기 fx가 되겠네. 즉 x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는 f'x라고 하는 애가 된다고. 됐어? 다음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 봐봐. 얘는 h가 0으로 가니까 f0 빼기 f0이잖아. 근데 얘도 미분 계수잖아. 그래서 f'0이라고 하는 애가 된다고.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는 f'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f'0이 주어졌어요. 얘가 3이에요. 그러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전부 다 3이라고 하는 미분계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 자,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 자리에 fx, fy 말고 여기에 숫자만 나오면요. 숫자만 나오게 된다면은 f'x라고 하는 애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요. 근데 x라고 하는 애로 뭐 정의가 될 겁니다. 뭐 2x 제곱 막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x 따라서 값이 변하는 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 단계로 그냥 풀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의미는 그겁니다. 이 식을 적절하게 잘 바꿔서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로 니들이 만들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기 위함이고요. 모의고사에도 좀 나옵니다. 완전 내신용은 아니에요. 모의고사에도 틈틈이 나오긴 하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대표이자 5번 보고 6번 보면 끝입니다. 자, 대표이자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야. 야. 자, 대표이자 5번 보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거든.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애야. 얘가 fx야. 다음 a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있고 b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있어요. 얘가 a, b라고 합시다. 자, 이때 f'a라고 하는 애, 그 다음 f'b라고 하는 애, 그 다음은 b-a분의 fb-fa라고 하는 애. 자, 얘에 대해서 대수 비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각각들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자. 얘는 미분계수지. 이 식을 내가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x는 a라고 하는 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즉, 이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두 번째, f'b라고 하는 애가 있어. 똑같이 x는 b라고 하는 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얘가 되겠네? 다음, 얘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야. 이거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런 거 아니야. a랑 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야. 앞에 두 개는 미분계수였다면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는 어떻게 계산했어? 두 개 점을 찍어. 그리고 나서 얘를 두 개를 이어. 그 기울기라고 했지. 자, 대소 비교 한번 해보자. 어쨌든 얘네들을 전부 다 기울기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가지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한 거야. 제일 작은 거는 얘잖아.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 그래서 f'a라고 하는 게 제일 작아. 그 다음은 평균 변화율이겠지. b-a분의 fb-fa. 자, 그 다음 마지막에 f'b라고 하는 애가 가장 크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뿐.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 거. 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x.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네? 얘가 b, 얘가 a. 자, 바로 대조 비교할게.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이야. 자, 제일 큰 거는 뭘까? 큰 거부터 한번 생각해봐. 아니, 작은 거부터 할까? 제일 작은 건 뭐야? 여기 점이야. 얘는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니까 제일 가파른 게 가장 작은 거라고. 즉, f'a라고 하는 애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은 평균 변화율이겠죠? 잠깐만. 두 개의 알파벳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그럼 다시 제일 작은 게 F'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B 빼기 A분의 FB-FA가 되는 거고요. 다음은 마지막 F'A가 된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이 기하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됐어요? 뒤에 가면은 얘네들에 대한 관계 가지고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 6번. 자, 6번에서의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라고 합니다. 자, 얍. 거기에다가요, 하나만 개념 정리를 해 놓을 겁니다. 자, 미분 가능성. 자, 미분 가능성입니다. 자,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연속입니다. 연속함수가 돼야 돼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일단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두 개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 앞에서 같이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전부 다 색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준 것 뿐입니다, 얘는. 자,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예시 두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미분 불가 대표 예시 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당연히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연속이 돼야지만 미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예시는 들어주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첨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 첨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들아, 뾰족한 거야. 자, 잠깐 나 봐봐, 집중. 첨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거든. 어떤 함수일까? 뾰족한 어떤 함수가 있었어. 이차 함수 아니야. 뾰족한 거야. 어떤 함수였을까? 기억나는 거 없어? 절대값 함수. 절대값 함수야. 절대값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해. 자, 미분법 정의 다시 한번 눈에 익혀. 연속이랑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자, 절대값 x에 대해서 한번 쳐다보자. 자, 절대값 x라고 하는 거야.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 x가 양수일 때는 y는 x라고 하는 이 기울기를 따르는 직선이 나오지. 그 다음 0보다 왼쪽에는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따르는 거잖아. 자, 첨점은 당연히 이 뾰족한 점인 x는 0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보는 거야. 자, 먼저 x는 0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는 연속이 만족되니? 얘네들이 연속일까? 자, 함수값 존재하니? 하겠지, 0이니까. 자, 좌극한 봅니다. 0으로 향합니다. 우극한 봅니다. 0으로 향합니다. 0이에요. 극한값 0, 함수값 0. 그러면 두 개 같으니까 연속이에요. 일단 절대값 함수는 연속성을 다 만족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는 미분계수로 들어가자는 거야. 자, 봐봐. x는 0이라고 하는 거에서 좌미분계수는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 자, 얘들아, 기하적인 의미로 봤을 때 미분계수는 뭐라고 했었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어. 자, 여기 있는 이 직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전부 다 동일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로? 어느 점을 찍더라도 전부 다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고.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우미분계수는 얘는 오른쪽에서 어느 점을 잡더라도 전부 다 그냥 1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고. 0보다 조금 더 큰 값에서도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는 1이야. 그러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서로 달라요. 그러면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에서 두 번째 조건이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미분이 불가능한 거다. 즉 x는 0이라고 하는 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없다라는 거야. 접선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x축 아니야. 기울기 1 아니야.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냥 접선이 없는 거야. 알겠지? 접선의 기울기는 없는 겁니다. 쟤는 어느 점을 갖다 대더라도 다 그냥 하나에 대한 접선일 뿐이라서 정확하게 하나로 안 나온다는 뜻이야. 다음 예제, 대표 예제 6번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정리해놔야 돼요. 알겠죠? 앞에 뭐 개념에다가 정리해놓든 거기다가 해놓든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꼭 정리해놓으시길. 첫 번째 얘는 안 지울 거예요. 자, 첫 번째 fx라고 하는 애는 x 곱하기 절대값 x야. 자, 먼저 연속성부터 조사를 해야지. 야, 근데 자 봐봐. 이것도 중요해. 연속성에서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연속이야. 그냥 전부 다 다시. 다항함수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연속이야. 자, 연속함수들에 대한 성질들이 있었거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걔네들도 전부 다 연속이라 했어. 자, 얘 봐봐. x라고 하는 함수야. 다항함수야. y는 x야. 그치? 얘 연속함수지. 다음, 절대값 x라고 하는 이 함수. 연속이라며. 연속 곱하기 연속이지. 맞니?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연속은 만족한다고. 그래서 연속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라서. 아니, 다시.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라서. 듣니? 다음.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찾아봐야 된다고. 자, 두 가지의 범위로 나눌 거야. 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풀 거 아니야. 그러면 x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야.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만족되는 식이라고. 다음, 오른쪽 거. 걔는 그냥 절대값 풀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따른다는 거야. 자, 이제 좌미분계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야. 좌미분계수는 극한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델타 x 대신에 h를 대입할게. h분의 f, h 빼기 f0이라고 볼 수 있겠지. 0 마이너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fh라고 하는 애는 이 위의 식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h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따를 거고 0은 0이니까 그대로 둡니다. 약분시켜요. 마이너스 h인데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가네. 얘는 0이네. 두 번째. 우미분계수야. 그냥 똑같겠지. 그지? 그냥 식에다가 바로 대입할게. h제곱 빼기 0이야. 그래서 분자가 h제곱이 나오고 분모는 h가 있는 거라고. 약분돼서 h만 남네. h가 0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얘도 0이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지. 같으면은 미분 가능하고 그때 미분계수는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0이라는 거야.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했었어. 근데 x 곱하기 절대값 x는 가능하다는 거야. 절대값이 들어갔다고 전부 다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놔야 된다. 이제 진지한 거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거. 오늘 마지막 문제. 자, fx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f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타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위에 있는 식은 x가 0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때 x는 0에서의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을 봐라. 자, 먼저 0 대입합니다. 1. 0 대입합니다. 1. 연속 맞네. 함수값 1. 그러면은 연속이지 그냥.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 두 개 같다. 연속. 일단 연속은 만족됐다. 좌미분계수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좌미분계수입니다.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분모는 h, 분자는 f, h 빼기 f0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적게 되면은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얘는 당연히 여기 위에식 사용해야겠지. 마이너스 2h 플러스 1. 그 다음 f0 1이네 빼줄게. 그 다음은 h. 얘네 두 개 사라지고요. h 약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좌미분계수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우미분계수.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f0 이라는 식으로 계산되겠지. 이제는 이 식은 아래측에다가 계산해야 됩니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h제곱 마이너스 h 플러스 1. 얘는 1이니까 빼기 1. 분모의 h. 얘네 두 개 사라지죠? 약분됩니다. 그치? h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분불가 라고 하고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마무리인데요. 여러분들아, 잠깐 뒤에 한 번만 넘어가 볼래요? 자, 뒤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도함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잠깐만 이걸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도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특정한 점에서만 미분계수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미분계수들이 전부 다 함수로 나타내져 있는 거야. 즉, x에 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내진다면 x에다가 어떤 숫자 집어넣었을 때 특정한 값들이 다 나오게끔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도함수, 그게 미분이 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y는 x n제곱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여기 틈새에다가, 여기에다가 자리가 좀 부족해서 여기에다가 적어줄게요. 자,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는 방법 진짜 개쉽거든요. 자, 미분했다 표시를 y 위에다가 프라임 하나 붙여주고 y 프라임은 이라고 나타낼게. 잘 봐. 여기 위에 있는 n이라고 하는 거 있지. 얘는 숫자야. 차수로 나타내는 거야. 얘가 앞으로 그냥 하나 떨어져. 곱하기 그 다음에 차수를 하나 깎아. n-1이야. 그러면은 도함수라고 하는 게 정해진 거야. 이제는 x자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점만 집어넣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라고. 자, 적어놓은 거 얘 가지고 진짜 졸라 쉽게 풀어줄게. 잘 봐. 얘 x의 1차지. 1이 앞으로 숫자 떨어지면은 그냥 마이너스 2고, 차수 하나 깎이면 0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만 남겠네. 여기까지 됐지? 다음 숫자 봐봐. 얘는 x의 0제곱이 곱해진 거야. 상수항이기 때문에. 0이 앞으로 떨어지면 0이잖아. 그래서 상수항은 미분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미분계수가 나오지. 졸라 쉽게 나오지. 밑에 거. 자, x제곱이야. 2가 하나 떨어진댔지. 차수 하나 깎는댔잖아. 얘 2x지. 그 다음 얘는 그럼 뭐가 될까? 미분하면은? 니오야? 마이너스 x.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될까, 그럼? 그치. 상수항은 사라진다고요.
자, 우리가 궁금한 점은 0이죠. 0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미분법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얘를 다음 시간에 주구장창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마무리 한번 할게요.